네, 오늘은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간과 보유 요건이 있죠. 그걸 판단할 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에 온 분 중에 딱 하루 차이로 2억 정도가 추가로 과세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원칙적인 취득 시기, 누군가의 양도 시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 청산이니까 잔금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내가 뭔가를 취득한 날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판 날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이 원칙 조항 바로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예외에서 원칙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예외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일이 취득일이나 양도일이었죠. 그런데 그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보겠다. 그리고 대금 청산하기 전에, 잔금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거예요. 이때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라는 거죠. 양도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받기 전에 넘겨줬다면 소유권을. 그리고 상가주택을 내가 만듭니다. 누구한테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만들어요. 그럴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물론 뭐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그 날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뭐 길게 얘기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양 같은 경우가 이럴 수 있겠죠. 완성 또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완성한 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본다는 거죠. 아까 그 완성한 날은 사용 승인일, 아까 그 규정입니다. 이렇게 규정만 읽어보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양권 승계를 포함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분양권을 산 거예요. 이분도 결국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겠죠. 그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는 똑같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 원칙이었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나 잔금 청산 후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와닿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 승계 포함입니다. 잔금 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때로 보기로 했죠. 소유권 등기, 그 접수일이 취득 시기인 거예요.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는 거죠. 예외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는 경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양권입니다. 내가 분양권을 매입했죠. 누군가는 양도할 거고 누군가는 취득한 겁니다. 이때 원칙이 뭐였죠? 잔금 청산일입니다. 가끔 나 분명히 가서 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규정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있었는데 이 명의개서라는 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잔금 청산일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양권을 매입하면 어디 가서 명의개설을 하죠? 실제로 시행사나 그 시행사가 위탁한 곳에서 명의개설을 하는 거죠. 그 계약서 뒷면에. 어쨌든 이 분양권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그런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의개설 먼저 했다고 해도 그 날짜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건 좀 쉽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소득세법상 분명히 잔금일이 양도일이라고 했습니다. 대금을 청산해야지 양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억 주고 거래했는데 99억을 줬다. 1억은 남겼습니다. 이건 잔금을 청산한 건가요? 분명 소득세법상 문구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양도세를 그때까지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실질 과세가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청산됐다고 볼 수 있으면 그게 잔금일인 거예요. 근데 판례에서는 5.4%가 청산되지 않은 이 상황, 이걸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날, 그때를 양도 시기로 봤거든요. 물론 이런 판례가 5.4%는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인 양도행위가 완료됐다고 보고 과세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계약서상 잔금 청산일과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이 다르다면 이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경매로 자산을 취득했다. 내가 완납한 날이 취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잔금일날. 그때 전환했다? 그럼 소비대차 변경일입니다. 이 규정을 잘 활용해도 좋겠죠?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과 다를 수도 있겠네요.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내가 살던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주택을 없애고 새로 신축한 거예요. 이때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세는 이 주택의 취득일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취득일은 그 주택의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기간을 구주택과 신주택을 통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일부는 맞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를 할 때는 그 기간들을 통산해서 적용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